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죠. 바로 아마존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2조 5천억 달러, 어마어마한데요. 과연 이 거대 기업이 앞으로 5년 안에 2배로 성장해서 꿈의 5조 달러 가치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정말 도전적인 목표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산처럼 거대한 기업이니까요. 쉽지 않은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된다, 안 된다. 이걸 넘어서 아마존의 성장 엔진, 특히 인공지능, AI 전략, 그리고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험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그 가능성을 좀 더 현실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오늘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는 걸로 하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5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목표, 이거 가능하다고 보는 쪽의 근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마존 하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아마존 웹 서비스, AWS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AWS는 단순히 아마존의 한 사업부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요. 전 세계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을 거의 지배하는 절대 강자라고 봐야죠. 절대 강자요. 네, 기업들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특히 요즘 AI 모델 훈련시키고 운영하려면 클라우드 투자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AI 하니까요. 바로 그 중심에 AWS가 서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수혜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실제로 2025년 상반기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이 376억 달러였는데 그중에서 무려 217억 달러가 AWS에서 나왔습니다. 21억 달러요. 전체 이익에서요. 네, 거의 60%에 육박하는 수치죠. 이건 AWS가 아마존의 현금 흐름, 또 미래 투자의 핵심 동력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와, 60%면 정말? 그쵸. AI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클라우드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AWS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엄청나다고 봐야 합니다. 전체 이익의 거의 60%라니. 정말 AWS 없이는 아마존을 상상하기 어렵겠네요, 진짜. 근데 AWS가 이렇게 든든한 기반이 되어준다면 그 위에서 펼쳐지는 AI 서비스 확장은 좀 어떻습니까? 최근에 알렉사 플러스라고 해서 구독형 AI 비서 서비스도 선보였잖아요. 이게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알렉사 플러스는 상당히 흥미로운 시도입니다. 기존 알렉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개인화된 AI 경험을 제공하겠다. 이런 건데요. 프라임 회원은 무료로 쓸 수 있지만 비회원에게는 월 19.99달러를 받습니다. 유료군요. 네, 당장 이 서비스 자체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포석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프라임 멤버십의 가치를 높여서 고객을 묶어두는 소위 락인 효과도 노리고요. 동시에 AI 서비스도 돈 내고 쓸만하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서 새로운 유료 구독 모델의 가능성을 시험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락인 효과 강화, 그리고 미래 AI 서비스 유료화에 대한 약간의 실험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AI 기술 확보에도 되게 적극적이던데요. 그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에 대규모 투자를 했죠. 생성형 AI 챗봇 클로우드 만든 곳이잖아요. 이 투자는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그냥 경쟁사 따라하긴 아닐까요? 더 깊숙이 통합하려는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핵심이다. 네, 단순히 외부 기술을 사오는 걸 넘어서요. 클로드의 강력한 AI 모델을 AWS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AWS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 관계랑 좀 비슷한 면이 있죠. 네, 그렇죠. 동시에 아마존 내부, 예를 들면 물류 시스템 최적화나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에도 엔트로픽의 기술을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AWS 고객들에게 더 좋은 AI 도구를 팔아서 돈도 벌고 내부적으로는 운영 비용을 줄이는 약간 양쪽으로 효과를 노리는 거군요. 확실히 다각적인 포석이네요. 그러고 보니 그 온라인 쇼핑 경험 자체도 AI로 혁신하려고 하던데요. 루퍼스라는 AI 쇼핑 어시스턴트도 도입했죠. 이건 소비자들이 좀 체감할 만한 변화를 가져올까요? 네.
루퍼스의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아마존에서 물건 찾을 때 그냥 키워드 검색 넘어서 방수되고 가벼우면서 초보자가 치기 좋은 2인용 텐트 추천해줘. 뭐 이런 식으로요. 훨씬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복잡하고 자연스러운 질문에도 최적의 상품을 찾아주고 비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방대한 고객 쇼핑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에게 딱 맞는 추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건 아마존의 본업인 전자상거래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높여서 결국엔 뭐 구매 전환율 상승이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쇼핑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군요. 듣고 보니 AWS라는 강력한 인프라 위에서 엔트로픽 같은 외부 기술 수혈하고 또 알렉사 플러스나 루퍼스 같은 자체 서비스를 통해 AI를 고객 접점에 확산시키는 이런 큰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 모든 것들이 잘 맞물려 돌아간다면 성장세가 정말 가파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성장 동력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시너지를 낼 때 아마존의 기업 가치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5년 내 2배 성장이라는 그 낙관론의 핵심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뭐 공짜 점심은 없겠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아마존의 발목을 잡을 만한 혹은 성장을 좀 가로막을 수 있는 위험 요인들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뭘까요? 역시 그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 아닐까요? 맞습니다.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이게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죠. 만약에 글로벌 무역 갈등이 다시 심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가 깊어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당장 지갑을 닫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 필수품이 아닌 상품들 소비부터 줄이겠죠. 이는 아마존의 핵심 사업인 전자상거래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겠네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보통 IT 투자부터 줄이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IT 예산을 삭감하기 시작하면 아마존의 가장 확실한 수익원인 AWS의 성장세 역시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이 클라우드를 쓰고는 있지만 추가적인 서비스 도입이라든지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을 미루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거죠. AWS 성장률이 꺾인다. 네, 그건 아마존 전체 수익성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이걸 또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라는 외부 변수 외에 혹시 아마존 내부나 사업 모델 자체에 대한 위험은 없을까요? 규제 문제가 계속해서 좀 언급되고 있잖아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아마존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이건 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가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입니다. FTC는 아마존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그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 그래서 입점 판매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인가요? 예를 들면 자사 브랜드 상품, 그 PB 상품 있잖아요. 그걸 부당하게 우대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물류 서비스, 그 FBA, Fulfillment by Amazon,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 같은 그런 행위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FTC가 소송에서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냥 벌금 좀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가요? 벌금도 막대할 수 있지만요. 더 무서운 건 사업 방식 자체에 대한 규제입니다. 만약 법원이 FTC 손을 들어준다, 그러면 아마존은 현재의 마켓플레이스 운영 방식을 크게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 방식 자체를요? 네. 심지어 특정 사업 부문을 분리하라는 명령까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아마존 제국의 거의 근간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기업 가치에 장기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예측하기가 어렵겠네요, 그 결과가. 그렇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고요. 경제와 규제 외에 또 다른 위험 요인을 꼽는다면 투자자들의 시각 변화,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예전에는 아마존 주식에 엄청난 기대감이 반영됐었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네, PER은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과거 아마존 PER은 50배를 훌쩍 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미래 성장에 대해 엄청난 기대를 걸고 주가에 프리미엄을 얹어줬다는 의미죠.
50배면 정말 대단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이 PER이 약 35배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35배도 뭐 절대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 50배 이상과 비교하면 확실히 기대감이 좀 식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AI 분야에서 뭐 엔비디아처럼 더 직접적이고 폭발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이나 아니면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새로운 스타트업들에게 시장의 관심과 자금이 좀 쏠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아, 다른 대안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네, 아마존도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선 과연 아마존이 AI 시대의 최고 승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아마존이 AI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 리더십이나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투자자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높은 가치를 부여할 이유가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해 볼 시간입니다. 한편에서는 AWS와 AI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거시경제, 규제, 투자 심리 변화라는 만만치 않은 위험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양면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아마존이 5년 안에 2배, 즉 5조 달러 가치를 달성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아마존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그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각 사업 간의 시너지입니다. 단순 전자상거래 기업이 아니라 클라우드, AWS, AI, 알렉사, 엔트로픽 협력, 루퍼스, 구독 서비스, 프라임, 광고, 스트리밍, 뭐 등등 여러 성장 엔진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네. 특히 AWS가 꾸준히 성장해주고 AI 관련 서비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한다면 이익 증가는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AI 시장 자체가 향후 5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이 흐름에 올라탄 아마존의 AI 전략은 분명 거대한 기회입니다. 여러 사업 부문이 서로 막 돕는다는 그 시너지 효과도 무시 못하겠네요. 프라임 회원이 늘면 쇼핑도 늘고 데이터 쌓여서 AI는 더 똑똑해지고 그 AI가 다시 AWS 고객 유치에 도움을 주고 뭐 이런 식의 선순환 구조 말이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선순환 구조, 흔히 말하는 플라이휠 효과가 아마존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얻은 고객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사업 키우고 다시 그 기술력으로 전자상거래, 광고, 콘텐츠 사업 강화하고 이런 식이죠. 이런 유기적인 연결은 경쟁사들이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아주 강력한 해자, 모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지적했던 그 위험 요인들, 그러니까 경기 침체나 규제 강화 같은 변수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강력한 펀더멘탈로도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규제 리스크, 특히 그 반독점 관련 이슈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거나 아니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더 장기화된다면 아마존의 성장 스토리는 분명 큰 도전에 직면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고요.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위험이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20년 이상 끊임없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혁신하면서 시장의 판도를 바꿔온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변해왔죠. 네, 전자상거래에서 시작해서 클라우드, AI, 스트리밍, 새로운 영역으로 끊임없이 확장하면서 생태계를 구축해왔죠. 이런 강력한 브랜드 파워, 또 혁신 DNA, 그리고 위기 극복 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결국 이걸 극복하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는 거죠.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5년 안에 정확히 2배 될까? 이런 질문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아마존이라는 기업 자체가 가진 장기적인 혁신 능력, 그리고 시장 적응력, 이걸 믿고 투자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숫자 자체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제가 투자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좀 곤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존이 앞으로 펼쳐질 이 AI 시대를 어떻게 주도해 나갈 것인지, 또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해낼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평가하는 것이죠.
단기적인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다면 아마존은 여전히 매력적인 장기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약하자면 잠재력은 넘치는데 현실화되기까지는 경기와 규제라는 큰 파도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존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AWS와 AI를 축으로 한 강력한 성장 동력과 혁신 전략은 분명 인상적이지만 동시에 거시경제와 규제라는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도 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거대한 기업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마존이 단순히 5년 안에 2배로 성장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넘어서 한번 생각해보죠. 이 기업이 AI와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계속 진화하면서 우리의 쇼핑 습관, 일하는 방식, 정보를 얻는 방식, 심지어 여가를 즐기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많은 게 바뀌고 있죠. 네, 이렇게 상거래, 기술, 콘텐츠를 청합하는 아마존의 거대한 움직임이 앞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구조, 그리고 개인의 일상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아마존의 성장이 단순한 기업가치 상승을 넘어 미래의 산업 지형도와 우리 삶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나가게 될지 상상해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흥미로운 탐구가 아닐까